제가 지난번에 책을 좀 몇 권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새로 사둔 책은 읽지 않고 갑자기 이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홍도의 잎속에 검은 잎, 그러니까 사람 잎속에 들어있는 검은색 풀, 나뭇잎, 풀잎, 잎 이런데 이거가 이제 김명훈 선생님이 제목을 고르셨나? 아무튼 이제 작가 시인은 죽고 나서 나온 유고 시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잎속에 검은 잎이라는 시가 물론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제시보다는 이제 다른 시를 더 좋아하고 기용도 시인 자체가 그걸 뭐라 그러죠? 요절 이펙트? 이제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김희준인가 여성 시인인데 굉장히 젊은 나이 20대에 사고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거기도 언니의 나라에서는 뭐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인가 시가 이제 저도 사서 읽어보고 괜찮던데요. 이제 기영도도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읽히는 거에는 이제 그런 식의 문학 외적인 시 외적인 요소보다는 시 자체의 이제 힘인 거죠. 읽히는 게. 근데 이 시집은 이 물건 자체가 되게 오래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가 89년이 이제 초판인데 이것은 제가 중3 때인가요? 네. 그리고 이 책 자체는 93년 1월 10일에 발행된 건데 여기 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세를 받는데요. 저는 이제 번역도 인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세를 받는데 그 인세가 요거예요. 인지의 세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거를 붙이지 않죠. 옛날엔 이걸 일일이 붙이고 세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그리고 민망하지만 제가 이거 그때 도장 파가지고 우리 찍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이렇게 찍고 이게 유행이어서 이것까지 이제 찍혀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워낙에 이제 시인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전집은 제가 지금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이 돌아가신 지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세일즈 포인트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용도를 기억하고 있고 그의 시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전집을 이제 샀는데 시는 이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발견된 시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놀라운 게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산문이 있는데 약간 러시아 얘기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읽게 되면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를 보면 어 안개 이게 이제 데뷔신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다 좋아했고 전문가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쭉 해서 이거는 옛날에 문학회에서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선배들이 되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막 읽어갖고 이렇게 어,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의식화 그런 표현 요즘은 안 쓰죠. 약간 신입생을 그렇게 하려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약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들은 저널리스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레고리처럼 해석하시기도 하셨고 그랬고요. 어쨌거나 그런 다이성이 좋죠. 그리고 이번에 읽어서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요신데 제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어서 뭐 할 수 없죠. 다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한자를 이거 읽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이게 조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사내가 달걀 하나를 건넨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진눈깨비를 만날 것이다. 스팀 장치가 엉망이 까닭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몇이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 실내 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화자인 나는 이제 약간 기자잖아요. 그 기자였잖아요. 이 기영도가. 근데 아무튼 이제 여행이나 뭐 취재차, 업무차 이동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내 하나, 달걀 하나 걷는 이 사내는요,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죠.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달걀 껍질을 벗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치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도 나오고 했는데 서울로 이제 가서 서울 생활을 하다가
내려가기를 계속 반복한 거죠.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이번은 완전히 내려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서 기록하는 이 시적 화자, 서정적 자는 그거를 별로 믿지를 않아요. 쭉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졸음은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아마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20대는 이거 비유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질 나쁜 성냥. 그러니까 성냥이 물을 먹거나 하면은 이렇게 딱 해갖고 켜지지도 않지만 불이 딱 붙어도 지직하고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저는 되게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애,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 번 열어 보인다. 쭉 내려가서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 그러니까 밤기차를 탔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조치원까지. 아마도 무궁화호, 이땐 비둘기가 있었겠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완행열차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치원도 꽤 큰 도시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서울은 더 공격적인 거죠. 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눈에 재발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 김승옥의 이제 그 소설들, 그 서울 있잖아요. 그 저기 3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명은 자살하고 대학원생 한 명이랑 그게 이제 얼핏 떠올랐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풍경들, 그 다음에 이게 신데 어떤 인물의 형상과 스토리와 되게 짧게 몇 마디가 오가는데도 제가 인물의 형상과 스토리라고 했는데 그 스토리의 시간성이 들어가서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까지 쭉 이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이제 그 일들을 겪고 주로 좋지 않은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화자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또 서울로 갈 거란 말이죠. 또 이렇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가 느껴지는 시였어요. 근데 이거를 시로 만드는 건 무엇인가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Bye bye. See you soon.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릴 때 기영도를 읽었을 때는 이 기영도 시가 되게 우울하다고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불안하고. 근데 지금 제 상태를 반영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절망이 나오는 만큼이나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놀랐고 예를 들자면 정거장에서의 충고, 이거는 첫 문장이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 입니다. 쭉 가다가 모든 길들이 흘러온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근데 이제 이성복 선생님도 말하지만 시인들은 원래 이렇게 엄살이 심하니까 그렇긴 한데 절망만큼이나 희망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48이잖아요. 되어서 기용도를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대목이고요. 질투는 나의 힘, 이거는 뭐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씩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성순을 세워두고 살아온 놀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어릴 때는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그것도 대학 때는 막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이런 거 되게 심이 가는 이런 걸 그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이게 손에 악력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관절이나 이런 거 받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뻐덕뻐덕해져가지고 그 속도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투덜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에도 있잖아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라 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서 좀 놀랐고 옛날에는 질투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는 희망, 사랑 이런 거죠.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스스로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날 이것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모든 의심을 짐을 꾸리면서 김은 거둔다. 김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은 천천히 손잡이를 놓는다. 마침내 희망과 걸음이 동시에 떨어진다. 어릴 때는 그냥 건너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사랑하는 빈집이죠. 뭐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근데 이상하게 그 집 앞은 좀 느끼해요. 근데 빈집은 느끼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두 번 띄워줬잖아요. 그래서 연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했는데, 아까 질투는 나의 힘 같은 경우에 이 마지막 두 줄은 띄워줘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띄우지 않고 한 연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를 다시 읽게 된 것은 이 위험한 가게 때문인데, 이거 다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기영도의 유년이나 이제 이런 게 잘 표현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시도 아까 그 조치원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더하지. 등장인물들도 많고 가족 얘기니까 당연히 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시적인 긴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기영도를 읽으면서 그게 뭔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기의 시 창작에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바람의 집 이것도 좋아했는데,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시퍼런 게 아니라 저기 보이나? 저기 얹혀져 있는 거 저거 무거든요. 무 반쪽인데 프루스트 앞에 거. 그 저 연한 연두색 부분 저게, 그 시골에는 과일이 겨울에 특히 없기 때문에 늦가을부터는 무를 많이 깎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서 애가 막 무섭다고 한단 말이에요. 울음소리가 무섭다고. 이제 겨울에 그 바람 소리겠죠, 그죠? 얘야, 그것은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내가 크면, 그러니까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단다. 이 말이 되게 새롭습니다.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병. 한자인데 제가 옆에다 뭐라 주저주저 써놨는데 아까 진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너무 못 쓴 거예요. 1학년 때니까.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2학년 때 더 잘 쓰게 된 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튼 내 얼굴이 한 폭 낯선 풍경화로 보이기 시작한 이후 나는 주어를 잃고 헤매이는 가지 잘린 늙은 나무가 되었다. 여기서 그 제가 주어를 잃고 헤맨다, 주어 상실 이거에 굉장히 막 꽂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 몇 개 써놨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혹은 시험 준비를 충분히 잘하지 않은 애한테 단원 평가할 때 40분 말고 뭐 50분, 60분 준다고 걔가 더 잘 쓰는 게 아니듯이, 기왕지사 시적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야, 인생을 앞으로 너한테 10년 더 줄 테니까 멋진 걸 써봐. 소설도 똑같고. 그런다고 해서 멀쩡한 소설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미 40년, 50년 다 줬는데 지금까지 쓴 저기 동안 열심히 쓸 것이지. 그게 이제 기용도 같이 젊어서 이렇게 이제 가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